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뱅키소프트의 이승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지난 시간이 스타 프레이머 관련된 좀 다소 무거운 주제였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어떻게 쓰셨는지 좀 궁금하기도 한데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의미 전달은 잘 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세션은 조금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IT 트렌드라든가 그리고 어떤 개발 환경들에 대한 사례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라이프사이클 매니지먼트를 우리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은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그리고 계속 오늘 언급되었던 요구사항 관리 도구죠. 스타 알리큐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제는 최적의 프로세스 관리를 위한 어플리케이션 라이프사이클 매니지먼트인데요. 여러분들은 이 베스트 프랙티스 하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정말 뭔가 대단히 잘 만들어져야 되고 원더풀해야 되고 정말 익사이팅하면서도 완벽한 솔루션이라고 생각들을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베스트 프랙티스가 되려면 작은 성공들이 모여져야 할 것이고요. 그런 작은 성공들이 연결되고 하나의 끈이 돼서 정말 커다란 정말 그때 가서야 진정한 의미 있는 베스트 프랙티스가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들은 좀 그런 사소한 내용들도 좀 포함이 되어 있을 거예요. 네, 아젠드 잠깐 설명드리면 일단 오버뷰를 통해서 약간 그 현 IT 트렌드를 좀 조명을 해보고요. 그리고 망하는 프로젝트와 흥하는 프로젝트 이런 사례들을 좀 잠깐 뒤져보고 최적의 프랙티스는 도대체 뭔가 그리고 생각하는 ALM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외국의 M사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현 IT 트렌드를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자, 혹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디바이스나 모바일 기기, 핸드폰 포함해서 3개 이상 가지고 계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3개 이상 가지고 계신 분. 타블릿 다 포함해서. 네, 감사합니다. 많이들 청렴 결백하시군요. 아주 얼려붙어들 많으신데 자, 그러면 2개 이상 계신 분. 다들 핸드폰만 가지고 계신가 보네. 네, 감사합니다. M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가 되면 디바이스 기기들이 26억 건들이 실질적으로 스마트 워크 환경이죠. 워크 환경에서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들 그리고 최근에 빅데이터까지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죠. 지금 이미 공급되어지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도 있지만 앞으로 개발될 것들까지 포함한다면 70% 수준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업체에서 오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차세대 솔루션들에 대한 개발들이 이건 글로벌한 부분이죠. 50% 이상이 개발되어진다고 하네요. 이처럼 IT 트렌드는 정말 급속도로 빠르게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법론에 대해서 가끔 언급을 드릴 텐데요. 예전에 개발 방법론 하면 주로 워터풀 그리고 최근에는 애자일 방법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이런 애자일의 사례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요. 사실 성공하는 애자일도 있고 실패하는 애자일도 있습니다. 그 외에 V 모델이든가 스피럴 모델 그리고 데브옵스라고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운영단에 가까운 방법론이죠. 그리고 BPM, OOP 모델 드리븐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이 우리 IT 엔지니어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또한 OS, 도메인, 스탠다드, 플랫폼 정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만 IT 엔지니어로 살아갈 수 있는 현실인 것이죠. 정말 IT 엔지니어들은 많이 괴롭습니다. 지금 좌측에 보시는 화면은 해외 프로그래머를 표현한 글인데요. 표현이 아주 재밌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카페인하고 피자가
함께 합쳐진 유기체라는 표현을 외국에서 했습니다. 제가 한국 사람들은 어떤 표현을 할까요? 제가 생각해보기엔 아마 치킨과 맥주, 치맥으로 통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봤고요. 이렇게 우리 IT 엔지니어들이 가야 할 길, 그리고 알아야 할 학물들이 지금 현 시점에서 너무나도 많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발자들, 우리 기획자들, 우리 엔지니어들은 슈퍼맨이 아니죠. 절대 슈퍼맨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기업의 사장님들은 우리 엔지니어들을 슈퍼맨 취급을 합니다. 새로 나온 트렌드가 나오면 다 알아야지. 빅데이터 해야지. 모바일 나오면 모바일 팀 조직이 꾸려집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세상입니다. 네, 국가적 측면으로 소프트웨어를 과연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사한 자료를 좀 가져왔는데요. 유럽에서는 소프트웨어는 과학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OOP를 좀 강조하고 있고요. 일본의 문화가 참 재미있는데요. 프로덕션을 상당히 강조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소프트웨어 개발해보셨던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요. 일본에 간 개발자들은 한마디로 죽습니다. 왜냐하면 컴퓨터로만 하면 안 되죠. 문서화로 하나하나 다 남겨야 되고 변경되는 것까지 문서로 관리를 해야 하니까요. 그만큼 제로 디펙트에 가까운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나라가 재팬입니다. 그리고 인디아가 요즘 IT 쪽에서 상당히 잘 나가고 있죠. 정말 재미있는 나라입니다. 예전엔 저희 나라가 인도 직원들을 아웃소싱까지 하기도 하고 참 여러 가지 다양한 개발들을 함께 그들과 진행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우리나라가 역전당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맨 왼쪽에 보시면 인포시스라는 회사는 글로벌한 정말 엄청난 회사로 발전을 해 있습니다. 미국은 비즈니스라는 표현을 썼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소프트웨어는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네, 잘 안 들려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걸 좀 말씀드릴게요. 이건 순전히 저의 생각입니다. 저는 오케스트라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히스토리를 좀 봤는데요. 혹시 최근에 나온 기사 중에 우리나라의 인턴과 그리고 해외의 미국 기업이죠. 미국 기업의 인턴들이 받는 월급을 비교를 했더라고요. 아마 대학 다니시는 분들 상당히 관심이 있으실 텐데요. 1위한 기업이 어느 정도 월급을 받는지 혹시 짐작하실 수 있으시나요? 제가 이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참고로 10위를 한 애플이 월 600만 원대 수준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트위터가 3위를 했어요. 그리고 링크드인이나 페이스북이 4위, 5위입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1위를 한 기업은 제가 잘 모르는 회사였어요. 근데 이 회사는 700만 원 후반대에 달하는 월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을 근무를 하면 거의 한 8천만 원 수준의 월급을 받는다고 해요.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좌절을 했습니다. 저도 나름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말이죠. 망하는 프로젝트와 흥하는 프로젝트를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장면은 클라이언트가 얘기를 하죠. 나의 컴퓨터에서 당신의 소프트웨어가 녹아버렸다. 그랬더니 우리 똑똑한 개발자이신 분들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플러그를 꼽으시고요. 5분 후에 다시 플러그 나시면 기동한다고 하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클라이언트가 엄청 많이 들으실 거예요. 뭐가 잘 안 된다고 얘기를 하면 보통 답변이 그렇죠. 재부팅하면 된다고요. 자, 우리가 테스트에 대해서 얼마나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볼 이슈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또 좀 재밌는 우리 IT 개발자들 사이에서 유행되는 그런 새로운 재밌는 유머인데요. 아내가 얘기합니다. 우유 하나 사와. 계란 있으면 6개 사와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미 웃으시는 분들은 한번 본 적이 있으신 거죠? 네, 한번 처음 보시는 분들은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알았다고 하고 마트에 가자 쇼핑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남편이 해당되는 물건을 사가지고 왔는데 와이프가 깜짝 놀라서 혼냅니다. 뭐야?
왜 우유를 6개나 사온 거야? 우리나라 남편들 참 힘듭니다. 정말 그 아내 되시는 분들이 많은 일들을 시키시죠. 자, 이 패러다임에서 보면 아내의 관점은 우유 하나, 그리고 계란이 트루이면 계란 6개를 사오라라는 미션을 준 거였어요. 근데 남편은 계란이 트루여야만 우유를 사오고 있다. 이렇게 참 요 내용만 봐도 나타나는데, 우리가 이런 리퀘어먼트들을 전달하고 의사소통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 심각성을 못 느끼는 게 저는 국내뿐만 아니라 IT 트렌드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은 2013년도 기준이에요. 제가 이전 자료들은 좀 언급하고 싶지 않았고요. 2013년도 망한 프로젝트들을 설명드리고 싶은데, 지난 10월이었죠. 미국 오바마 사이트가 난리가 났습니다. 헬스케어 지금 의료 보건 서비스를 개혁하려고 엄청난 정치적인 그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고 있는데, 이 사이트가 접속이 안 되는 엄청난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아까 제가 장표에서 설명드렸던 내용들과 좀 비슷한데요. 과연 이들이 비기능 테스트나 펑션 테스트들을 제대로 했다면, 그리고 성능 테스트를 제대로 했다면 이런 일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흥한 프로젝트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난해 있었던 업무고, 전북은행 차세대 프로젝트가 MDD 3단계를 적용을 해서 성공한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가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아마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MDD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오신 분들일 텐데, 추후에도 이러한 금융권에서 발생되는 MDD의 성공 사례들이 많이 전파되어질 수 있는 거를 저 개인적으로 희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프로젝트가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이 있을 때 우리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지만 실패를 원하시는 분들은 없죠. 자, 망하는 프로젝트하고 그리고 흥하는 프로젝트하고는 분명히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트렌드 분석에서도 많이 나와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잘 아시는 내용일 것 같은데요. 망하는 프로젝트들은 세부 계획이 없습니다. 사실 이게 중요한 점은 말이죠. 1년치, 2년치, 3년치 계획들이 그냥 세워지고 마구잡이로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일정과 상관없는 회의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들은 일정대로 가야 하는데 말이죠. 그리고 설계와 테스트는 뒷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알리큐라는 요구사항 관리 도구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요구공학, 요구사항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요. 요구사항 관리를 정말 잘하는 조직을 제가 아직까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해외 사례에는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렇다면 흥하는 프로젝트를 한번 볼까요? 흥하는 프로젝트들은 사용자들, 즉 고객이 미리 참여를 해주죠. 조기에 사용자들이 참여해주는 프로젝트들은 성공할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IT 우리 엔지니어들은 프로젝트 초기에 좀 많은 일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고객과 함께 말이죠. 그리고 요구사항을 아까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로 보여드렸습니다만 정확히 기술해야겠죠. 대충 나만 알 수 있는 용어로 기술하고 개발자 그리고 디자이너를 협업해야 되는 분들이 이야기를 바란다는 것은 정말 모순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ALM이라는 부분도 설명드리지만 프로젝트를 효과적으로 관리를 해야겠죠. 이 안에 프로젝트 관리라는 것만 해도 아마 한두 시간 이상 설명드릴 많은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11가지 즉 프로젝트가 실패할 것을 암시하는 그 11가지 질문인데요. 다 일일이 설명드릴 수는 없고 아까 흥하는 프로젝트에서 나왔었죠. 사용자들의 초기 참여가 없는 경우 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한 거죠. 그리고 리스크 관리도 상당히 중요하더라. 근데 실패할 경우를 우리는 생각하지 않아요. 무조건 성공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결과를 테스트하지도 않고 전문가들이 이렇게 좀 잘하십시오. 인스펙션도 해야 되고 그리고 테스팅도 해야 되고 설계도 좀 잘하세요. 이런 권고를 하지만 우리들은 무시하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프로젝트를 세분화하는 그리고 분석하는 능력이 제가 본 분들은 좀 많지 않았어요. 그래도 능력 있으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일을 가능하게 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안이 상당히 성공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잠시 후에도 설명드리겠지만 프로젝트 관리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 IT 강국이라고 불리던 우리나라가 지금 인도에도 밀리고 여러 나라에 밀리는 중요한 4가지 이유 중에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선 섹션에도 나왔습니다만 추적성을 통한 변화를 발휘해야겠죠. 우리는 좀 이런 경우도 많이 봤어요. 요구사항 바꿔주세요. 전화로 합니다. 전화로 하면 개발자들은 그냥 소스를 수정하고 끝냅니다. 이런 경우 허다하게 많죠. 근데 제가 이전 조직에서는 그 레드마인이라는 툴을 쓰면서 어떻게 진행을 했냐면 레드마인에 공식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요구사항은 변경을 하지 않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좀 다들 힘들어했어요. 하지만 나중에는 그 프로세스를 따르게 됐고 정말 고객이 요구한 그 잠깐의 요구사항이 진실이었는지 그 내부적으로 판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해줄지 말지 해준다면 어떻게 더 의미 있게 효과적으로 아웃풋을 만들어낼지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이런 범위 추가라든가 변화 관련된 프로젝트 성공의 중요한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가입니다. 미셸 몽테뉴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어디로 배를 저어야 할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어떤 바람도 순풍이 아니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참 의미 있는 말 같지 않으십니까?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초기에 적절한 사람에 의해서 일정을 수립하고 구성원들의 낭비되는 시간을 좀 소중히 여겨주사하고 좀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프로젝트 초기에 놀라는 얘기가 아니죠. 프로젝트 초기에 정말 우리들은 할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목표와 골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놓치고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도 표현됐지만 고객하고 더 많은 얘기를 해야 되고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야 되고 그리고 일정을 수립하더라도 정말 현실적인 일정을 수립해야 하고 그리고 실제 프로젝트 구성원들과 함께 많은 토의와 논의를 해야만 하겠죠. 네, 다음은 그래서 제가 표현하는 그 프랙티스 측면인데요. 그 전에 얼마 전에 나왔던 우리나라 IT 프로그래머들 유머 사이트에 나왔던 프로그래머의 수신호입니다. 보신 적 있으신 분 모르겠지만 이거 좀 따끈따끈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프로그래머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수신호를 쓰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고객에게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마라. 저런 식으로 표현한다고 합니다.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해라. 돈이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단가를 깎아달라고 합니다. 망하기 일보 직전이라고 얘기를 하죠. 저보고 하라고요? 참 우리나라 인지들 상당히 싫어하는 표현이죠. 도리도리 합니다. 제가 낸 버그가 아니라고 하죠. 네, 이거는 이 말들은 상당히 좀 기분 안 좋을 텐데 파견근무가라는 수식어라고 합니다. 요게 좀 하이라이트인데요. 이상하다. 왜 버그가 없지? 개발자들이 하는 표현입니다. 그 개발자시라고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내가 짠 프로그램은 정말 완벽하죠. 테스트 넘기기 전까지는요. 네,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래머들의 수신호를 보여드렸는데 한 번쯤 기억해 주셨다가 회사나 아시는 분들이 가서 쓰시면 아마 잘리실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네, 이를 통해서 제가 표현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그만큼 이런 수신호가 만들어질 만큼 협업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만든 것들, 실질적으로 단순히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설계 문서들 그리고 많은 요구사항 문서들을 내가 만든 것들을 동료들이 검토해주지 않거나 그리고 어떤 도구들에 담기지 않으면 오류가 담겨질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포레스트나 이런 유명한 리서치 센터 그리고 컨설팅 업체에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작년만 해도 그 손실액이 2조가 넘게 단순히 프로그램의 결합 때문에 발생된 손실액이 2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스트 프랙티스를 활용하려면 제가 개인적으로 좀 추천드리는 건데 ALM 환경에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ALM이 과연 뭐냐? 위키미디어에 정리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설계나 개발, 그리고 테스트, 유지보수 등 개발 조직과 관련된 여러 활동들, 그리고 ALM 솔루션들은 이미 다른 도구들과 많이 연동되어져 있고 통합되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자동화라는 표현이 잠깐 언급되었습니다만 자동화되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통합하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통합은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ALM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ALM이 공장 자동화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큰일 나죠. 아까도 잠깐 표현 드렸습니다만 ALM을 환경에서 우리는 오케스트라 컬러버레이션이 진행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악을 들으러 가신 분들 그 음장을 깜짝 놀랄 텐데요. 이런 정말 PM부터 해서 그 구성원들이 자기의 역할과 임무를 충실히 임할 때 훌륭한 제품, 월드 베스트 제품이 나올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베스트 프랙티스도 작은 성공부터 실천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사실 조직에서 이런 경험을 좀 많이 했어요. 처음부터 어렵게 골을 힘들게만 만들면 절대로 ALM 환경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접근 방식은 PM이 됐든 개발자가 됐든 각각의 역할을 맡은 분들이 쓸 수 있는 도구들을 성공시키게끔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것이 가능해진다면 그 이후에는 이것들을 계속 통합하고 관리해 나가는 거죠. 실질적으로 제가 경험했던 것은 처음에 멘티스는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 멘티스를 사용했어요. 멘티스를 사용해서 많은 결함들을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랬더니 이 결함 관련 도구는 IT 엔지니어들만 쓰는 건 아니죠. 영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고객 지원한다거나 이런 파트에서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멘티스의 결함들이나 이슈들을 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은 툴은 없을까요? 조금 더 좋은 툴은 없을까요? 그래서 멘티스를 점점 더 때로는 유료 도구도 사용하기도 합니다만 업그레이드 시켜갖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런 조직원 모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ALM 환경이 구축되었는데요. 그걸 통해서 딜리버리 환경까지 가는데 상당히 속도도 빨라졌고 제품도 안정화되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뭐 핸드폰도 있고 노트북 들고 계신 분도 계신데 만약에 지금 이 순간 컴퓨터가 없어진다면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이 그림에서 지금 주판을 튕기고 있는데 참 상상도 하기 싫으시죠? 컴퓨터가 없는 환경. 그리고 어느샌가 우리는 모바일을 보지 않으면 생활할 수 없는 환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ALM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조사한 자료가 있는데 ALM을 사용하지 않는 프로젝트들은 47%만이 겨우 성공을 한다고 합니다. 36%가 오류나 이런 심각한 결함이 발견이 되고 17%는 실패를 한다고 해요. 그럼 이 사건 하나라도 우리가 ALM 환경을 꼭 가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될 것 같은데요. 몇 가지 이슈들을 더 짚어보면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점점 더 멀티 플랫폼화 되고 있고 복잡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도 참 재밌는 얘기인데 보통 우리가 애자일 프로젝트 하면 스크럼 마스터들 많이 떠오르실 텐데 요즘 저도 물론 경험을 했고요. 스크럼 마스터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사실 프로젝트에 집중해야 되는데 특히 대기업의 경우 KPI도 만들어야죠. 그리고 인사평가도 해야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수반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프로젝트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글로벌화 해야 합니다. 저희 스타일의 솔루션도 글로벌 이슈가 상당히 있는데 이것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고 그리고 원가도 절감해야겠죠.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딜리버리 환경들 그리고 뭐 가장 중요하겠지만 잦은 요구사항들이 변경됩니다. 네, 그래서 ALM의 주요한 환경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여기서 아까 세션에 나왔습니다만 프로세스를 자선화하는 게 좀 되게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보통 회사에서 이루어지는 그리고 업무에서 이루어지는 당연한 것들은 우리는 프로세스라고 생각하지 않고 놓치고 가는 경우가 많죠. 이런 것들부터 차근차근 잡아나가야 하고 이를
ALM 환경 또는 도구에 담을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뭐 제가 생각하는 최적의 프랙티스 관리 나가는데요. 데이터 모델링, 아키텍처 이런 부분들 뭐 제가 강조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성공을 좀 평가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람이 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요즘 ALM 도구들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품질에 대한 평가, 코드 커버리지라든가 텍스트 커버리지 이런 평가들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면 우리 스스로 수학 연식으로 계산하는 데이터보다 훨씬 더 사실적인 데이터가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지속적인 테스팅은 저는 상당히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실패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죠. 네, 시간 관계상 이 장소는 좀 생각을 하고요. 어떤 컨셉으로 저희가 스타 UML NS 그리고 스타일에 대한 방법론을 생각하고 있는지 약간 좀 언급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IT 프로젝트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좀 즐겁게 그리고 행복하게 일해봤던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 책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행복한 프로그래밍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프로그래밍을 할까? 이라는 책인데 그 책도 사실 행복하게 프로그래밍 하기는 힘들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컨셉으로 잡고 있는 부분은 해피 트레일스라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을 하는 이유는 그런 어떻게 보면 컨셉적인 내용이 가까울 텐데요. 우리가 여행을 떠나면 여행을 어떻게 떠나갈지 계획을 짜고 그리고 정거장을 통해서 다음 정거장으로 우리 이동을 합니다. 근데 사실 워터풀 방식을 쓰면 요구사항이 개발되면 끝, 설계 개발되면 끝, 코딩 개발되면 끝, 테스트 끝나면 끝, 그러면 배포해야 되고 또는 감리사를 통해서 감리를 받아야 되고 공공 프로젝트인 경우 끝이 납니다. 이런 경우 해당 솔루션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경우가 있나요? 저는 아직까지 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스타레일의 컨셉은 MD들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주요한 프로세스 단계별로 스테이션이라는 표현을 해요. 즉, 이 스테이션을 통해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MDG 사상에서 주장하는 포워드 엔지니어링이나 리버스 엔지니어링이 가능해야 합니다. 이것을 즉 라운드 트립이라고 표현을 하죠. 네, 아까 두 번째 섹션에서 나왔습니다만 우리는 IT인들은 페이퍼리스 좋아하죠. 고객사들한테 가장 강조하는 게 이 부분입니다. 종이 낭비 없었어요. 하지만 정작 우리 IT인들은 무수히도 많은 산출물들을 가지고 있고 책상 앞에 그것들을 보고 관리해야만 합니다. 소프트웨어는 계속 진화하고 발전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복잡해져 가고 있고요. 아까도 언급되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디지털라이제이션이 강조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쉐어링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전에 오픈소스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깜짝 놀랐고요. 정말 새로운 패러다임이네.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게 될까? 소스를 오픈한대. 이렇게 중요한 소스를. 근데 지금의 현실은 오픈소스로 성공하는 회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촉망받는 기업으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논리로 오픈 아키텍처, 어떤 설계 모사들 이런 모습들이 쉐어링되고 함께 공유할 수도 있고 도메인 지식들이 잘 전파된다면 저는 이게 아까도 언급드렸던 우리나라가 소프트웨어 IT 강국이 될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스타레이라는 것은 ALM 환경에서 어떤 소프트웨어 공학적인 부분들을 담고 있고요. 사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 함께 그 소프트웨어 공학의 표준 그리고 프로세스, CMMI부터 스파이스 여러 가지 프로세스들이 있고 방법론들이 있고 공학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을 정확히 알고 무언가를 만들려면 상당히 힘들어요. 그거 다 알고 언제 만들죠? 그래서 전 도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순차적인 방법으로 진행을 했는데 알아서 표준을 지켰고 알아서 프로세스를 만들어줬구나 라는 부분을 공학 도구들을 통해서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플랫폼 최적화 방법론이 그래서 저는 스타일을 여러분들이 계속 선보이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잠시 후에 잠깐 데모를 보여드릴 스타 이렇게 화면입니다. 이 내용은 아까도 계속 언급되었습니다만 컨텍스트 베이스드로 우리가 워크플로우나 이런 다이어그램들을 손쉽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포워드 그리고 리버싱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고 이를 요구사항에 담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OMG에서도 언급을 하지만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위해서 RQIF라는 표준을 만들었어요. 이 표준을 이용하면 리버스 즉 설계 모델링 도구에서 요구사항을 뽑아내는 즉 어떤 단계에서 시작하든지 간에 동기화하고 싱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중요한 핵심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간이 4시가 돼서 데모하고 이제 결론 마무리할 시점인데요. 데모를 좀 빠르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이 계속 설명됐던 스타일리큐 화면이고요. 좌측에 보시는 부분이 타스크 익스플로러 그리고 프로젝트 익스플로러 영역입니다. 여기서 해당되는 요구사항들을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로드맵이랑 베이스라인이라는 표준을 잡았어요. 로드맵 기능은 레드마인을 써보신 분들 그리고 공학도구를 써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것 같은데 로드맵 설정의 중요성은 그리고 비주얼라이제이션, 소프트웨어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상당히 강조하는 요소이죠. 그래서 내가 해당 요구사항들에 대한 베이스라인을 잡고 이것들이 어떤 일정 기간 동안 잘 이행되고 있는지를 한눈에 요목조목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언급드린 대로 우리 솔루션들은 쉬워야 한다, 그리고 빨라야 한다는 컨셉이 있기 때문에 이런 리퀘어먼트들을 좀 빠르고 쉽게 담을 수 있도록 지금 한창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베스트 프랙티스에서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템플릿 기반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도 언급드렸던 디지털라이제이션과 쉐어링이 포함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즉 지금 보시는 것처럼 템플릿 기반, 내가 MDD를 쓰거나 SS를 쓰거나 이런 가이드라인을 잡아놓고 이를 따르면 손쉽게 요구사항부터 관리할 수 있게끔 지금 프로그램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연 간단히 보여드렸고요. 이제 마무리할까 합니다. 아까 표현드린 대로 라운드트립 엔지니어링이 저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일일이 다 요구사항부터 제품이 나올 때까지 모든 싱크를 마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죠. 이런 부분들은 100%는 힘들겠지만 자동화되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추적성과 동기화가 진행되어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계속 언급드렸던 ALM 환경에서 콜라보레이션 환경이 진행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프로세스 자산화가 이루어지고 디지털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전 중요한 핵심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 장표인데요. 그래서 스타일의 방법론은 향후에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전자정보 프레임워크 위에 스타레이라는 방법론이 올라가고 그리고 MDD가 접목돼서 초기 요구사항 관리되는 부분부터 해서 진짜 제품이 나오고 데브옵스라고 하는 운영단까지 넘어가는 모든 환경들이 실질적으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관리될 수 있는 요소로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다시 IT 강국 코리아로 되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또 IT 강국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상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